근데 저는 이제 저도 둘러보면서 눈에 띄었던 것이 성시비석이 많았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가 성씨는 뭐 태호복기 씨의 풍씨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다가 이제 염제 신농 씨의 강씨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이제 산동성 탐방의 주제 중에 하나가 판단고기의 사료 가치를 좀 증빙하는 그렇죠. 그런 어떤 탐방이었는데 그 중심에 이제 그 태호복기 씨가 있습니다. 네. 먼저 태호복기 씨가 어떤 인물인지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중국 사람들은 태호복기 씨 사당에다 보면 인문시조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인류 문명의 시조라는 거죠. 태호복기 씨는 문명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염제 신농 씨는 이제 문명의 이제 어머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희전은 중화민족의 인문시조인 복희 씨를 제사 지내는 곳인데 삼항의 머리가 되는 분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 탐방의 주요 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산동성 임기시에 있는 동인문화박물관에 방문하는 거였는데 예, 안타깝게 저희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랬어요. 예. 네, 임시로 간 게 이제 임기시 박물관이에요. 그렇죠. 예. 그 의관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요. 강태공의 무덤은 아마 그 서안 주위에 있겠죠. 예. 근데 지금 강태공의 무덤은 알려져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나라 사람들이 그 제나라의 그 개국 군주이면서 제나라 문화를 만든 강태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의관총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무덤은 뭐 엄청나게 크지만 그건 가묘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의관총을 쭉 이제 그 워낙 크다 보니까 쭉 둘러보면서 눈에 띄었던 것이 성시비석이 많았어요. 그래요. 그 성시비석이 왜 강태공 사당 안에 또 의관총 옆에 이렇게 세워졌는지 예. 일반 시청자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강태공과 성시비석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씨는 뭐 태호복기 씨의 풍씨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다가 이제 염제 신농 씨의 강씨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염제 신농 씨의 후손이 이제 강태공인데 강태공이 제나라의 봉함을 받은 이후 강태공으로부터 또 많은 성씨가 나와요. 예. 대표적인 것이 그 강태공의 맏아들 제나라의 2대 임금이 정공인데 고물의 정자. 예. 거기에서 그 고물의 정자 정씨가 나와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또 최씨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강태공의 셋째 아들이 여목인데 강태공이 그 셋째 아들 보고는 그 영구 땅을 다스리게 해요. 그 영구가 이제 경영할 영자에다가 그 언덕구자인데 그래 거기가 구씨가 나와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후손 중에 그 우리가 문장할 때 장자 그 이제 장씨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노씨도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지만 우리나라 노태우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큰 비석을 세워놨고 예. 또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강씨 종친회에서 가서 또 비석을 세워놓고 예. 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많은 성씨들이 그 강태공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뭐 그런 어떤 이야기일 텐데 예, 사실은 이제 흔히 저희들이 이제 성씨하면 성과 씨 이게 예. 좀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보충을 해주시죠. 예,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춘추라는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근본되는 게 성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임금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럼 임금의 아들들이 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를 가지고 또 자기의 성을 삼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씨가 됩니다. 예.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고 씨는 성에서 분파된 거죠. 이제 강태공을 얘기를 하더라도 강태공은 성이 강씨인데 우리가 여상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예. 여 땅이 남양인데 지금 하남성에 이제 거기에 살아가지고 후손들이 여씨를 썼어요. 예. 그래서 강성 여씨다. 해서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성이라는 것은 보면은 계집 여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계 사회에 자기 어머니 쪽을 따르는 것이 성이었고 부계 사회에서 아버지 쪽을 따르는 것이 씨였다.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성씨를 이어받은 거냐 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결국은 강태공이라는 인물의 그 출신지가 과연 어디고 예. 어떤 그 족속이었느냐 예. 사실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럼요. 예. 강태공은 하여튼 우리 동이족으로서 우리의 동이의 문화인 신교를 서방에 전한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이제 산동성 탐방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환단고기의 사료 가치를 좀 증빙하는 그렇죠. 그런 어떤 탐방이었는데 그 중심에 이제 그 태오보키 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녕시 미사년에 보키 묘를 방문했었잖아요. 네. 먼저 태오보키 씨가 어떤 인물인지 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태오라는 말은 뭐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클태자에다가 발그로자예요. 예. 그 발그로자가 나릴 밑에 하늘천자 아닙니까? 하늘 위에서 그 태양이 빛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태호라는 것 자체가 광명을 나타내고 있고 저는 이제 복희라는 말도 복이라는 것이 밝다는 뜻이고 희라는 것이 해라는 뜻으로서 복희라는 말 자체가 이 밝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국 사람들은 태오복희 씨 사당에다 보면 인문시조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인류 문명의 시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태오복희 씨는 문명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염제 신농 씨는 이제 문명의 이제 어머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정신을 자손에게 전해주고 그게 이제 철학 이런 걸 전해주는 거죠. 어머니는 이제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래서 어떤 농사법이라든가 의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한 분은 그 신농 씨이기 때문에 저는 뭐 태오복희 씨는 인류 문명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숙소에서 출발해서 아침에 그 복희릉을 가는데 그 제녕시 미사년에 있는 예. 거잖아요. 예. 당일날 이제 비가 왔잖아요. 예, 예. 예, 비가 오는 가운데 저희들이 그 복희릉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예. 복희묘에. 비 올 때 저희들이 거기에 방문한 것도 상당히 인연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환단고기를 보면은 태오복희 씨는 신시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예. 대대로 우사의 직책을 맡았다는 거예요. 맡고 있다가 이제 서방으로 이주를 했다 그래서 그 비가 내리는 것이 그 우사의 직책과 관련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예. 먼저 한번 잠깐 저희들이 방문했던 복희릉을 영상으로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 돼. 복희전은 중화민족의 인문시조인 복희씨를 제사 지내는 곳인데 삼항의 머리가 되는 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희전 여기에 건조년대는 알 수는 없는데요. 최초의 기재는 저 삼국시대 위나라 때 이미 여기가 명승지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화는 와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삼황 중에 하나다. 어떤 책에는 복희 여화 신농을 삼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상고 시대에 이제 뭐 여신이 되셨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여화께서는 복희와 더불어 함께 개세 창물, 세상을 열고 물건을 창조했고, 그래서 민간에서는 광범위하게 숭배하는 창세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구 사직에 복을 내려주는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 복희전과 여화전 그 뒷산이 저것을 복희시의 가장 큰 업적은 8괴를 돌 거잖아요. 그래서 획괴산이라고도 얘기하고 8괴산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부산이라고 얘기하는데 환단고기에는 복희릉이 산동성 어대현 부산지 남에 있다. 그 기록이 오리부자하고 똑같은 그 동력동자를 써서 동부산이라고 하고요. 양산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제가 옛날에 와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는 저거 팔괴산이라고 불러요. 하여튼 기억이 납니다. 영상을 봤는데요. 저희들이 그 복희묘를 이렇게 좀 살펴보기 전에 네. 우선 태호복희 씨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뭐 중국의 책들을 보더라도 태호복희는 동이족이다. 예. 이것은 뭐 이구 동성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동이족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그 환단고기 신시본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배달국 시대 때 배달국은 18명의 환웅이 있었는데 5세 그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라고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맏아들은 6세 다의발 환웅이 되시고 막내 아들이 그 태우복희 씨인데 태우복희 씨는 이 신시를 떠나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가서 다시 그 나라를 건국을 해가지고 다스리게 되죠. 예. 그래서 태우복희 씨 유적은 이제 중국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하남성 회양현에 태호릉이 있습니다. 예. 물론 태호 사당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가게 되는 산동성 미산현 양성향에 그 태호릉과 태호 사당이 있죠. 예. 그다음에 뜬금없이 저 감숙성 천수시에 또 태호 사당이 있어요. 예. 이렇게 중요한 게 있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하북성 신락시에도 그 태호복희 그 사당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네. 그 유적이 있군요. 근데 예전에 그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 상생방송의 다큐멘터리로 예. 태호복희 씨에 대해서 제작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여러 군데 지금 말씀하신 데를 둘러보시면서 예. 좀 그 제작하는데 그런 일화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그 신락시에 가서는 갑자기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축사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그 사당에 제사 지내는 날을 묘회라고 하는데 한 2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였고 하남성 회양현에 있는 복희 사당에서는 보통 100만 명 정도가 모인다 그래요. 예. 그래서 태호 복희 씨의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그 작용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태호복희 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인식을 하고 또 기리고 있는 것이네요. 네. 근데 이제 그날 또 말씀하실 때 그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예전에 얼마나 이 태호복희 씨를 우리 역사의 인물로서 그 존경을 하고 숭배를 했는지 예전에 직접 택시를 타고 가셨던 그 일화도 얘기를 하셨어요. 예. 어땠습니까 그때는? 이제 저는 그 환단고기를 일찍 접하고서 예. 환단고기를 읽으면서 이 환단고기에 있는 그 장소를 전부 한번 탐방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희성 박주시에서 그 이제 화타라든가 탕림금 무덤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고서 딱 그 하남성 회양현을 이제 털털거리는 버스를 타고 오는데 하여튼 하남성 회양현에 가면은 그 나를 내려달라 그랬어요. 예. 근데 운전수가 여기서 내리라 그래서 딱 내렸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복희릉 입구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아주 쉽게 그 복희릉을 그때 그 답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방문했던 그 미산현의 복희릉이 예. 능과 묘가 일체된 그런 모습으로 세워졌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지금 화면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능이 없어요. 예. 복희릉인데. 예. 그래서 그 지금 복희 사당
복희묘 밑에가 복희릉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능묘 일체 예. 능 위에다가 사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벽돌만 보일 뿐이고 능은 보이지 않는데 그 건물 밑에가 복희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쫙 들어가면 복희 사당을 올라가기 전에 네, 그 벽에 쭉 10대 업적을 이렇게 쭉 전시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태호복희 씨의 대표적인 예. 10대 업적. 예, 그래서 왜 태호복희 씨가 인문 시조로 이렇게 받들어지는지를 예. 사실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복희 씨의 이제 인문 시조로서 업적을 얘기했는데요. 천지를 형상해 가지고 8궤를 창시한 것이 첫 번째 업적이고요. 그다음에 결망고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업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창가취 시집갈 가짜에다가 장가들 취자예요. 그래서 가취에 결혼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조계 문명 처음으로 문명을 열으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씨 성씨를 처음으로 만드셨어요. 이때 정이라는 것은 처음의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처음으로 성씨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혈연 관계를 혈연 계통을 이제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희생 충포주 과거에는 산에서 잡아가지고 그 제사를 지낼 때 희생을 올렸는데 이제는 집에서 가축을 길렀어요. 가축을 길러가지고 그 희생을 길러가지고 포주를 채웠어요. 이제 포라는 것은 그 짐승을 도살하는 곳이고 주라는 것은 요리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상백초이 제구침 모든 백초를 맛을 보아가지고 백성들의 병을 치료하고 구침을 처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한의학에서 그 침의 종류를 구침으로 얘기해요. 참침, 원침, 저침 이렇게 해서 병을 치료하는데 침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황제내경 영추의 제1편에 구침 12원론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종오곡, 오곡을 심어가지고 전향 농경 서서히 이제 그 최치 수렵 시대에서 농경 사회로 그 전향을 시키신 분입니다. 그리고 건방옥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건방옥 성대 취락 사람이 사는 곳을 크게 이루었습니다. 집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착감력 치유연월 그 갑자을축 10간 12지를 가지고 책력을 만들어 가지고 비로소 연월이를 두었습니다. 판단고기를 보면은 태호복희 씨께서는 그 이전까지는 개해를 머리로 썼는데 갑자를 머리로 쓰는 것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은 우리가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은 이제 금술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 금이라는 현악기와 슬이라는 현악기예요. 예. 그 금슬이라는 현악기를 처음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악보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뭐 악보는 전해지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태호복희 씨는 인류에게 엄청난 그 문명을 창시해서 전해준 주인공입니다. 예. 이제 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처음으로 언급하신 것이 이제 하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은 우리가 그 서양의 라이브러리 모든 어떤 지혜의 보고인 또 지혜의 저장고인 도서관을 예. 우리 이제 그 한국어로 옮길 때 예. 도서관이라는 말로 옮겼잖아요. 예. 그 도서관이라는 말이 결국은 하도의 도와 낙서의 서에서 그렇습니다. 유래가 됐듯이 예. 모든 어떤 인류 지혜의 출발이 예. 결국은 하도가 아니냐. 바로 그 하도의 출발이 태호복희 씨로부터 나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하도를 조금은
보충 설명을 해 주시죠. 하도에 담긴 정신이 뭐가 있는지 하나를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아유, 뭐 여기서 그 하도를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과거의 사람들은 하도라는 것은 음양 오행 원리의 이제 근원이 되는 거다. 예. 북방의 일육수, 남방의 이칠화, 동방의 삼팔목, 서방의 사구금, 중앙의 오십토가 있어가지고 오행을 이루면서 전부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음양 오행의 근원이 되는 문서가 이제 하도인데 하도의 핵심이라는 것은 중앙에 그 십토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압축이 되면은 오토가 되고 그 오토의 중앙 것이 빠져나와가지고 북방의 일수로 자리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세의 김일부 선생은 이 하도를 가지고 무국, 황극, 태극의 원리가 처음 그 하도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제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예. 엄청난 탁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사상들이 이미 5,500년 전에 시작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실 때 보면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 예. 우리나라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의 예. 시작이 바로 태호복희 씨로부터 시작이 됐다. 자, 여기는 가운데 태극이 들어있고요. 8궤를 배치했습니다. 전에 오는 말로 이 8궤도는 복희 씨가 창제를 하셔가지고 복희 8궤도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복희 8궤는 천지, 수화, 내풍, 산택 8종류의 자연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건곤감리, 진손, 간태의 8종의 괴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주의 무궁한 신비를 드러내었다고 합니다. 그 태극기의 음양 사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원래 이제 태극기주의에 8궤가 있었어요. 예. 그게 복희 8궤가 있었습니다. 복희 8궤가 있는데 그걸 8궤를 다 그리려니까 복잡하니까 나머지는 빼버리고 건곤감리만 가지고 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우주를 구성하고 운행하는 주체가 천지거든요. 그 천지를 주역 용어로는 건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건곤을 대행하는 것이 이제 감리예요. 예. 그 감리는 현실적으로는 1월입니다. 예. 그래서 우주와 인간 세계를 주지하고 다스리는 가장 근본되는 본체가 되는 것이 천지 1월, 역학적으로 건곤감리이기 때문에 태극 주위에다가 그 사궤를 이제 배치하는 거죠. 예. 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가장 배합하는 것이 태극기를 예. 빼앗긴 것이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상징으로서 이제 태극기를 많이 얘기하지만 태극기에 담긴 그런 철학 사상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그렇습니다. 태극을 처음 만드신 분이 바로 5,500년 전에 예. 복희 씨라는 거 예.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예. 저도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지만 태극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왜냐하면 알다시피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걸 배운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 태극이라는 것이 우주의 본체이고 그리고 이 태극이 분화되어 가지고 음양 오행으로 현실 역사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 근원이 되는 태극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은 그런 우주관을 담은 그것이 바로 태극기고. 예. 근데 이제 태호복희 씨는 아까 이제 우리가 성씨를 얘기하면서 강씨, 강태공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또 성씨의 어떤 시작으로서 태호복희 씨를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누구로부터 그 성씨를 처음 쓰기 시작했느냐 이제 하는 것은 태호복희 씨가 처음으로 썼다는 겁니다. 예. 태호복희 씨가 풍산에 살았다는 설도 있고요. 태호복희 씨의 후손들이 이제 풍산에 살아가지고 바람풍자 풍씨를 최초의 성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기서 씨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풍이라는 성은 사라지게 되고 폐관, 임기, 포리, 사팽이라는 8개의 씨가 더 흥성하면서 바람풍씨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풍씨가 중국의 그 춘추라는 책을 보면은 임은 지금 그 제녕시예요. 예. 제녕시 임성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임 땅이고 수군 지금 산동성 동평현의 동쪽이에요. 수군은 동평현의 서쪽이에요. 전유는 임기시에 평읍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성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고기가 이제 전유라는 땅인데 내 나라는 전부 성이 풍시였다. 이런 것이 이제 춘추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 태호 복귀 씨의 그 후손들은 산동성에 많이 분포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산동성의 팔신제라든지 또 치우천왕 그리고 태호복귀 씨, 강태공 사당 뭐 이런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탐방한 것을 얘기를 쭉 했는데 네. 제가 얘기를 쭉 나누다 보면 이제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산동성은 동이족의 역사 무대였다 예.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이 동이족 하면 많이들 오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동이라는 표현을 교과서에서 없애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동이족이 무엇을 말하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래요. 이 동은 뭐 동력동자고요. 이 이라는 것은 큰 대자에 활공자예요. 그래서 원래 중국 사람들이 저 동방에 큰 활을 잘 다루는 그런 집단, 이것을 이제 본래 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후세에 공자가 춘추를 지으면서 아니 뭐 서융, 남만, 북적 그러다가 동이를 걷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이가 공자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어떤 중국의 변방의 오랑캐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그 잘못 이제 전해지게 되었거든요. 예. 동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첫째 그 이유립 선생은 우리 민족이 중국 땅에 이주했던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동이라고 불렀다. 예. 그것이 하면 첫 번째 정의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뒤에 중국의 25사를 보면은 동이조가 있어요. 동이조에 보면 뭐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그걸 전부 동이조에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후세의 개념은 이 동방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전체를 두 번째로는 전부 그 동이라고 호칭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동이족을 이제 뭐 다양한 호칭으로 또 부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뭐니 그 구이족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네. 산동성에도 대표적으로 그 구이족으로 불리던 그 동이족 중에 네. 대표적으로 불리는 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저는 여기서 한번 구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리고 싶어요. 예. 사람들은 그 9구자에 초점을 두어가지고 뭐 동이족은 9개의 부족이다. 근데 9개의 부족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환단고기를 보면은 환국시대 때 환인의 형제가 9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본래 우리 민족을 이제 구한족이라고 불러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배달국 시대에 가면서 구려족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여라는 것은 그게 거물 여자인데 이제 먼 동이 부옇게 어둠을 헤치고 온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구려족이라고 불렀고 그 뒤에 이제 그것이 변해가지고 구이족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 민족이 9집단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구한, 구려, 구이가 된 것이지 중국 사람들이 정말 그 9개의 부족이 있어가지고 9개가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후한서 같은 걸 보면은 거기에 뭐, 견이, 우이, 방이, 황이, 백이, 뭐 풍이 해가지고 적이 9개를 맞추거든요. 예. 이제 더 있거든. 그러니까 뭐 남이를 집어넣어서 뭐 10이가 된다. 그런 건 전부 저는 의미가 없다고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산동성에는 이제 네이가 있었어요. 이제 풀초 밑에 올레자를 쓰는 네이가 있었는데 강태공이 처음 그 임치에 가서도 네이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진급의 중국의 그 산동성 지도를 보더라도 뭐 복내구, 내주시, 내서시, 내양시 이 내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또 옛날에 그 지역을 전부 동네라고 불렀어요. 동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용구시에 가면은 그 이족 임금에 살았던 이족 고성이 있어요. 예. 내국 고성도 있고 해서 우리 민족 중에서도 특히 그 내자를 쓰는 그 내의의 근거지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탐방의 주요 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산동성 임기시에 있는 동인문화박물관에 방문하는 거였는데 예. 안타깝게 저희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랬어요. 예. 앞에 갔는데 이제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나붙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참 비 오는 가운데 다들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임시로 간 게 이제 임기시 박물관이에요. 그렇죠. 예.
박물관에 가면 이제 동이문화 박물관만큼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유물들이 있었거든요. 많았어요. 이번에는 이제 임기시 박물관을 갔는데 그쪽에서 못 봤던 그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었고요. 중국 사람들은 그 산동성의 그 동이족의 이제 문화를 시대별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후리 문화. 후리 문화는 기원전 6,500년부터 5,500년까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북신 문화. 이제 5,500년부터 이제 4,100년까지 기원전. 그다음에 이제 대문구 문화. 4,100년부터 2,600년까지. 그다음에 이제 용산 문화. 기원전 2,600년부터 2,000년까지. 그다음에 이제 악성 문화. 2,000년부터 1,600년까지.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구분을 해놓고 그 특징에 따라서 유물들을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 신석기 시대부터 쭉 그 산동성 지역에서 진행됐던 그 유물 유적들을 발굴해 가지고 전시를 많이 잘 해놨던데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고 또 참여한 분들도 와 이런 문양이 여기서 나왔어 이런 어떤 반응들이 나왔던 게 있습니다.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아사달 문양이라고 알려진 그 토기가 전시가 돼 있었는데 이 팽이형 톡인데요. 우리나라는 팽이형 톡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사람들은 대구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큰 입을 가진 그 술잔 모양의 독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걸 이제 존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이 준으로 읽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아사달 문양이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에 요게 있고 그다음에 5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이게 여기 이제 팽이형 토기에 이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팽이형 토기는 기원전 3000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 대동강 남쪽과 한강 북쪽에서 대량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반도와 이 산동반도의 그 친연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건 태양이죠. 밑에 있는 건 산이겠죠. 산인데 가운데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자료를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해석은 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저건 바다다. 아, 저거는 구름이다. 뭐 나름대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그림 속에는 여기 요 모양 밑에 달이 3개가 이렇게 그려진 그림을 봤어요. 그것은 분명히 삼조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그림은 새다. 새로서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태양과 밑에 있는 산 지면을 그 매개시켜주는 주인공이 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맨 꼭대기에 있는 태양은 태양 숭배. 우리 민족은 태양을 숭상했고, 그리고 그 태양은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고, 인간의 뜻을 하늘로 전달해주는 그 주인공은 바로 새였다. 여기 이제 아사달 문양을 다양하게 이제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번, 네. 4번, 여기 14번도 있고 밑에 모양이 좀 다르죠. 네. 신용화 박사는 이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 문양인 아사달 문양이다 했는데 이건 단군조선보다도 이전 시대입니다. 이게 배달국 시대의 문양입니다. 이것은. 그 이제 찾아봤더니 새라는 것이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이라는 말이 줄어가지고 새가 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 이거 좀 그럴듯하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다른 문헌을 찾아보니까 다른 옥돌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삼조고 비슷하게 그려진 문양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사달 문양이 아니라 아세달 문양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보면 박물관에서 그 다양한 이제 토기에 새겨진 그런 그림들을 이제 문자의 시작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아사달 문양이
다양한 형태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종족할 때 족자를 써서 족징이다. 그 종족을 상징하는 문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사달 문양, 아세달 문양 뭐 이것이 바로 우리 동이족을 상징하는 대표 문양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또 광명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그 족속을 상징하는 문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그 태양과 산 사이에 있는 그 모양을 네. 새로 이렇게 보셨어요. 네, 새 삼조고의 중에서도 원형으로. 삼조고. 예. 네. 재밌는 것이 다른 그 유물을 보면 새 모양의 토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많이 나왔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가지고 임기시의 그 동의문화박물관에서는 그걸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예. 이번 임기시 박물관에서 보니까 밑에는 발이 3개고 예. 중앙에는 허리가 잘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이 뾰족한 예. 이러한 그 토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바로 삼조고를 형상한 토기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그 중국 영화를 보면은 뭐 한나라라든가 이 삼국지 보면은 술잔이 있는데 술잔의 밑에가 다리가 3개고 예. 그 위가 뾰족한 게 있어요. 저는 그것도 삼조고 토기가 후세에 변형된 술잔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문화에서 보면 뭐 소대 문화라든지 예. 또는 지금 뭐 쭉 현대에 와가지고 우리 청와대 대표 상징 문양이 또 봉황 문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렇게 새 그 토템하고 예. 관련이 깊은 게 예. 우리 이제 동이족의 문화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새 토템은 그 역사적 인물로서도 소금천 씨하고 연관이 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관계성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원전 525년에 그 임기시의 그 남쪽에 담성현이라고 있어요. 예. 이제 거기가 옛날에 담국이었어요. 담나라 임금이 노나라를 갔습니다. 노나라를 갔는데 거기에서 그 노나라 소공이 잔치를 베풀어줬는데 연회가 벌어졌죠. 그러면서 숙손 소자라는 사람이 왜 그 당신의 선조인 소호금천 씨는 왜 새를 가지고 그 관직의 명칭을 삼았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그 담자라는 임금이 신이 나가지고 우리 조상님이기 때문에 내가 거길 잘 압니다. 우리 그 소호 금천 씨, 그 이제 이름이 지라고 나와요. 지가 등극을 할 때 봉황새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도 상서로워가지고 모든 그 관직의 명칭을 그 새의 이름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24가지 새가 나와요. 예. 24가지. 근데 이제 14가지는 뭉뚱그려서 그냥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새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그 10가지 새는 관직의 이름과 딱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박물관에서 본 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단각토기였어요. 그래요. 그 흔히 말해서 이제 계란 껍질 두께의 예. 그 톡인데 정말로 그 0.3mm 정도의 두께의 그 당시 4, 5천 년 전에 토기를 흑도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술잔으로 사용하거나 재래 의기로 사용했다는 걸 보면서 그 당시에 그 하이테크 문명이 오늘날의 반도체 못지 않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역사 왜곡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게 있었습니다. 네. 이제 산동성의 성도가 제남이잖아요. 네. 그 제남시에 갔을 때 저희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관광 명소인 표돌촌에 갔었는데 예. 그 표돌촌에서 저희들이 그 역사 왜곡의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요순 예. 선양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남시는 산동성의 성도잖아요. 예. 그래서 3대 명승이 있습니다. 이제 표돌천, 대명호, 그다음에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이제 천불산이라는. 그런데 그 천불산은 순임금이 거기서 그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이제 순경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순임금은 역산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그 역산이 제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남시의 구 중에서 역성구가 있고 역산구가 있고 이제 그런 명칭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바로 그 표돌천에 가면은 순임금과 그 아황과 여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표돌천에는 그 물이 솟아오르는 그 구멍이 3개가 돼서 이제 삼고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것이 26m까지 물이 솟아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삼고수, 다리고자를 써가지고 삼고수라고 그러고, 우리 앞에 간판에서는 삼굴 정립이라고 썼었죠. 물이 나오는 구멍이 세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황과 여영이 살아가지고 이 물을 아영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돌천을 마주하면서 뒤로 세 개의 큰 대전이 있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이제 낙원당, 거기가 이제 낙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낙원당이 있고, 이곳은 이제 아황과 여영 두 순임금의 부인을 그려 놓았습니다. 아황과 여영은 자기의 순임금이 저 남쪽을 순행하다가 돌아가시게 되자 뒤쫓아가다가 저 동종호에 투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동종호에서 나는 대나무는 그 한이 서린 피가 맺혀가지고 거기에는 반죽이 생겨요. 검은 점이 생겨요. 그걸 소상반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다른 데 옮겨 심으면 없어진대요. 꼭 그 동종호에서만 그 소상반죽이 자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순임금의 두 부인이면서 욘임금의 두 딸이 되겠습니다. 호담에 들어가면 이제 아영사라는 사당이 있는데, 아영이라는 것은 아황과 여영이에요. 예. 아황과 여영은 욘임금의 두 딸인데 이제 순임금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욘임금이 아주 그 어진 사람 순이를 만나가지고 그 덕이 출중했기 때문에 그 선양을 하고 두 딸을 시집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환단고기에 보면은 우리 단군 할아버지께서 순임금을 군대를 줘서 파견을 해가지고 요를 압박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단군 할아버지와 순임금이 힘을 합쳐가지고 요를 공격하려고 하자 요네 역구라야, 요는 힘에 굴복을 해가지고 오히려 두 딸을 순임금에게 바치고 나라를 순임금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순 선양에 관한 것도 바로 잡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이제 서경에 나오는 한 구절을 벽에다가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건 뭐 서경의 원문인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왜곡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배울 근자를 볼관자로 고쳐놨어요. 후자서 바꾸고. 동우의 후자도 임금 후자를 뒤후자를 써놨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관동후입니다. 자, 역사 왜곡의 현장이죠. 관자를 썼어요. 우리는 서경 원문에 배울 근자로 되었잖아요. 왜곡입니다, 저게. 그리고 동후의 후자도요, 저게 뭐 뒤후자 비슷하게 써놨어요. 뒤후자. 말이 안 되죠. 사근동후가 서경의 원문이에요. 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뵙는 거고, 동후라는 것은 동방의 임금이란 뜻이에요. 동방의 임금을 아련했다. 우리가 저 관자가 아니라 볼견자인데, 볼견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뵙는 것을 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근이라고 그래요. 근. 아까 이제 이완영 이사가 아주 정확하게 제후가 천자를 뵙는 것을 근이라고 한다. 그 순임금이 제후고 우리 부르태자나 단군 임금이 천자가 되는 거죠. 서경에 아주 정확한 원문으로 되어 있는데 저 근자를 자기들도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알면서도 저렇게 볼관자를 왜곡을 했고, 동우의 후자도요, 알지 못하게 저거요, 뒤후자, 임금 후자예요. 절대 그게 제후 후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런 것을 알고. 이건 이제 서경 순전에 나오는 말인데, 예. 이런 식으로 그 역사를 왜곡한 것을 뭐 현장에서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서경에 실려 있는 원문 자체의 글자 자체를 네. 완전히 다른 글자로 써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그 사근동우의 주체가 누구냐, 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동안에 여러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대한사랑에서 그 새로운 논문을 또 발표해가지고 그걸 또 예. 바로잡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현장에서 완전히 뭐 이상한 얘기로 적혀진 걸 저희들이 또 네, 확인을 할 수 봤어요. 있었습니다. 예. 이번까지 이제 그 두 차례의 산동성 역사 탐방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또 좀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이제 올해 아주 성공적으로 1차, 2차 산동성 답사를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홍산문화 유적을 한번 탐방을 해서 우리 조상님들의 그 역사를 뭐 현장에서 더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저희들이 4박 5일 동안 쭉 움직이면서 그 워낙 이제 뭐 그 산동성 전체를 이렇게 좀 돌다 보니까 버스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참 많았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버스에서 정말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 다양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풀어주시면서 가이드를 직접 해주시는 모습에 그 직접 참가한 분들이 나중에 소감 한마디씩을 할 때 정말로 그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예. 좀 어땠습니까? 그 분위기가 이번에. 사실은 제가 이번에 그 5월 달, 9월 달 탐방 준비를 하면서 정말로 제가 그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노트인데요. 노트 한 권을 정리했습니다. 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트 한 권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도 준비를 했어요. 공부를 뭐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그냥 보는 여행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조상님들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답사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의 그 뭐 정성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하여튼 모든 사람이 다 좋아했던 것 같아가지고 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 이제 뭐 정리하는 시간인데 앞으로 대한사랑에서 어떤 그 역할들을 좀 역사광복운동 차원에서 하실 건지 뭐 그런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저도 이사장이 되어가지고 역사 광복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이 환단고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환단고기 사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임기 동안에 좀 이런 것을 마무리를 짓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그 현장 답사를 뭐 꾸준히 진행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뭐 이사장님 모시고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쳤던 산동성 역사문화 탐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도 이제 뭐 두 번째 탐방에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느끼면서 그 여러 참가자들이 소감을 이야기했듯이 정말로 대한사랑의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은 다른 어떤 그 역사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확연히 느꼈다는 네. 그런 소감들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꾸준하게 정말로 뭐 해외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도 대한사랑의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역사문화가 좀 전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국내에도 박물관 탐방이라든가 역사 유적지 탐방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참여해 주셔가지고 후기성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막상 와서 현장을 보고 하나하나 또 그다음에 이 지리적 감각까지 더하니까 이거 이해를 하는데 이래서 이제 우리가 답사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히 이제 들게 됐습니다. 우리 그 선조들의 답자체를 이렇게 답사했다 하는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거든요.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을까?
그리고 매우 밀도 있고 그리고 의미도 있는 이런 탐방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긍정적이었습니다.